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서울시장인 체육회 보치아 전임 지도자 사형태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3장 경기 종목 보치아에는 어떠한 세부 종목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각 규정에 대하여 지도자가 훈련 지도 시 필요한 상황과 심판이 알아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보치아 지도자로 2019년도 1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심판으로는 2007년 1급 보치아 심판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장) 경기 종목 개요. 세부 종목은 7개이며 각 종목은 남녀 구분 없이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른다. 세부 종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개인전은 혼성으로 경기를 할 수 있지만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 특히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2인조와 단체전 참가 선수에는 여자 선수가 최소 1명이 포함되어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개인전 종목마다 정해져 있는 엔드 시간을 숙지해야 하고 종목별 경기 보조자 유무, 용기구 사용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3-1 개인전 경기 BC1 개인전, BC2 개인전, BC3 개인전, BC4 개인전.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급 분류에 따라 각 종목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장애 상태에 따른 투구 방향, 좌투, 우투, 오버, 언더 등을 파악하고 표적으로의 정확한 방향의 휠체어 위치,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거리별 기본 훈련과 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BC1 종목 경기 중 선수와 경기 보조자의 상호 의사소통 방법과 일상생활 동작이 무엇인지를 숙지해야 한다. BC2와 BC4 종목은 선수가 공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심판과의 의사소통을 하는지 미리 숙지해야 한다. BC3 종목도 선수와 경기 보조자의 경기 시 의사소통 방법과 일상생활 동작을 숙지해야 하고 홈통 사용에 따른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개인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제한되는 휠체어 높이를 숙지해야 한다. 개인전 경기는 한 경기가 4엔드로 구성된다. 각각의 선수는 엔드마다 교대로 표적구를 투구하며 각각 2회의 엔드를 시작한다. 각 선수는 적색 또는 청색 공을 6개씩 갖는다. 적색 공을 투구하는 선수는 3번 투구구역에, 청색 공을 투구하는 선수는 4번 투구구역에 위치한다. 각 선수는 6개씩의 적색 공과 청색 공, 그리고 1개의 표적구를 가지고 선수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다. 선수의 투구 방법, 우투, 좌투, 오버, 언더 등을 파악하고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홈사이드의 2번의 표적구 투구 거리와 어웨이 사이드 표적구 거리 투구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기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공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 가방이나 공 정리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선수 대기실에 각 선수가 표적구 1개, 적색공 6개, 청색공 6개 이상의 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판이 투구구역을 보면서 오른쪽이 첫 번째가 1번 투구구역이고 왼쪽의 마지막이 6번 투구구역임을 숙지하고 항상 오른쪽 투구구역 선수가 적색공을 갖고 경기가 시작되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경기 시에는 사이드별 자기 표적구를 투구하여 엔드를 시작하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3-2 2인조 경기 BC3 2인조 BC3 등급으로 분류된 선수들이 참가. BC4 2인조 BC4 등급으로 분류된 선수들이 참가. BC3, BC4 2인조의 경기 선수와 후보 선수 인원을 확인해야 하며 BC3 2인조에는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는 최소 여성 선수 1명이 참가해야 합니다. BC4 2인조에는 국제 대회에서 최소 여성 선수 1명이 참가해야 하며 국내 대회는 2021년도에 시행 예정이오니 선수 구성을 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2인조 경기에 참가하는 주전 선수 명단과 후보 선수를 확인하고 각 사이드의 주장을 확인하고 주장 마크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표시해야 한다. 3-5 BC3 2인조 경기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BC3 개인전 종목의 참가 자격을 승인을 받은 선수여야 한다. BC3 2인조 경기는 한 명의 교체 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외 사항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비스패드에 의해 결정된다. 각 선수들은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 보조자는 반드시 경기 보조자 규정을 따라야 한다. 뇌성마비 선수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BC3 2인조 경기는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를 둘 수 있으니 주전 선수와의 경기력과 후보 선수의 경기력 중 선수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나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여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BC3 종목에 사용되는 용기구, 홈통, 보조기구 등을 사전 용기구 검사 시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기보조자 아이디카드에 비장애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C4 2인조 경기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BC4 개인전 종목의 참가 자격을 승인받은 선수이어야 한다. BC4 2인조 경기는 1명의 교체 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외사항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디스패드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 사용 선수들은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 보조자는 반드시 경기 보조자 규정을 따라야 한다. BC4 2인조 경기는 한 팀으로 3명이 구성되고 앞으로는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는 여자 선수 1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훈련 중에 경기력에 따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BC4 2인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경기 보조자가 필요한 선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장을 확인하고 주장 마크를 확인하고 후보 선수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표시해야 한다. BC3와 BC4 2인조 경기는 1경기가 4엔드로 구성된다. 선수들은 2번에서 5번까지 지정된 투구구역 번호 순서대로 표적구를 투구하며 각각 1회의 엔드를 시작한다. 각 선수들은 3개씩 적색공 또는 청색공을 갖는다. 적색공을 투구하는 사이드는 2번과 4번 투구구역에 청색공을 투구하는 사이드는 3번과 5번 투구구역에 위치한다. 개인전 선수의 투구구역과 2인조 선수의 투구구역이 달라져 방향과 거리가 다름을 알고 상대 사이드의 피적거리 훈련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2인조 경기는 2번에서 5번 투구구에서 경기를 하며 홈 어웨이 사이드를 확인하고 주장을 확인하고 후보 선수 자리도 확인하고 표적구 투구 선수도 확인해야 한다. 경기장 입장 시 사이드별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확인하고 운영진에게 알려야 한다. 3-2-1 각각의 선수, 교체 선수 포함은 개인별로 3개씩의 적색공과 청색공 그리고 사이드당 1개의 표적구를 가지고 선수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전에 사용되는 공의 수와 2인조에 사용되는 공의 수가 다르고 표적구는 팀에서 1개만 사용하고 미리 가방이나 공 바구니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사이드별, 선수별 공의 개수와 용기구, 홈통 등을 확인해야 하고 선수 대기실에 정해진 입장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내에 함께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용기구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사이드가 정해지면 사용하지 않는 공을 모아 기록 속 주위에 따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3-2-2 교체 선수가 사용할 공은 반드시 기록심 주변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교체 선수도 개인전과 2인조 사용되는 공의 수만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고 추가된 공이 있다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사이드별 후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의 개수를 확인하고 기록석 위에 보이도록 두어야 하며 사이드별 후보 선수와 코치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3-3 단체전 경기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BC1 개인전 또는 BC2 개인전 종목의 참가 자격을 승인받은 선수이어야 한다. 단체전 경기는 3명의 선수로 경기를 실시하며 코트에서 경기 중인 3명의 선수 중 적어도 1명의 BC1 선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각 팀은 1명의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 보조자는 반드시 경기 보조자 규정을 따라야 한다. 2명의 교체 선수를 포함한 팀은 반드시 적어도 2명의 BC1 선수를 포함해야 한다. 단체전 경기는 사이드별 참가 선수는 5명이고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는 여자 선수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경기 보조자는 BC1 선수의 수와 상관없이 1명의 경기 보조자만 선수 대기실로부터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사이드별 선수의 등급을 확인하고 주장을 확인하고 주장 표시를 확인하고 경기 보조자를 확인하고
주장과 심판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고 후보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표시해야 한다. 사이드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중에 BC1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후보 교체 시 BC1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경기장 입장 시 사이드별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확인하고 운영진에게 알려야 한다. 단체전 경기는 1경기가 6엔드로 구성된다. 각 선수들은 1번에서 6번까지 지정된 투구구역 번호 순서대로 표적구를 투구하고 각각 1회의 엔드를 시작한다. 각 선수들은 2개씩 적색공 또는 청색공을 갖는다. 적색공을 투구하는 사이드는 1번, 3번, 5번 투구구역에, 청색공을 투구하는 사이드는 2번, 4번, 6번 투구구역에 위치한다. 개인전 선수의 투구구역과 단체 선수의 투구구역이 달라져 선수의 특징에 맞추어 투구구역을 배정하고 상대 사이드의 피적거리 훈련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홈 사이드와 어웨이 사이드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주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기 보조자의 위치와 도움을 받을 BC1 선수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3-3-1 각 선수, 교체 선수 포함은 개인별로 2개씩의 적색 공과 청색 공 그리고 사이드당 1개의 표적구를 가지고 선수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전에 사용되는 공의 수와 단체전에 사용되는 공의 수가 다르고 표적구는 팀에서 1개만 사용하고 미리 가방이나 공 바구니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사이드별, 선수별 공의 개수를 확인해야 하고 선수 대기실에 정해진 입장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내에 함께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이드가 정해지면 사용하지 않는 공은 모아 기록석 주위에 따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3-3-2 교체 선수가 사용할 공을 반드시 기록심 주변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교체 선수도 개인전과 단체전에 사용되는 공의 수만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고 추가된 공이 있다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사이드별 교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의 개수를 확인하고 기록석 위에 보이도록 두어야 하며 사이드별 교체 선수와 코치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3-4 주장의 책임 3-4-1 단체전 및 2인조 경기에서 주장은 자신의 사이드를 대표한다. 주심이 주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장은 글자 C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주장, 클럽 혹은 국가는 주장 신분을 표시하는 글자 C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주장은 해당 팀의 대표로 다음에 책임을 진다. 각 팀에서는 주장에게 주장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주장은 경기 시 팀을 대표로 알아야 하는 역할과 여러 규정이 있어서 자기 시설단체의 주장과 단체전과 2인조 경기의 주장은 따로 정하는 것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중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선수 대기실에서 팀과 2인조 경기에 참가하는 사이드별 주장을 확인하고 기록지에 표시해야 하고 주장 마크를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지 못하였을 경우 운영본부에서 준비한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3-4-2 동전 던지기에서 사이드를 대표하며 투구할 공의 색깔을 선택한다. 선수는 투구 방향 우투, 좌투에 따라 홈 사이드와 어웨이 사이드 훈련 시 성공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훈련 중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미리 동전을 준비해야 하고 동전 던지기 연습을 충분히 해서 한 번에 성공하도록 해야 하고 심판에게 경기가 배정되어지면 참가 선수들을 파악하여 동전 던지기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권을 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녀 선수일 경우 여자 선수 먼저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 또는 나이가 적은 선수 먼저 선택하는 방법 또는 주체 시도 선수에게 우선 선택하는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3-4-3 경기 중에 벌칙공을 포함하여 각각의 공을 어느 선수가 투구할지 결정한다. 훈련 시 성공률이 높은 선수를 정해놓고 따로 벌칙공도 정해놓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엔드를 종료하고 경기장의 모든 공을 경기장 밖으로 정리하고 벌칙공을 투구할 수 있게 하고 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 중에 한 개를 주장에게 어떤 공과 어떤 선수가 투구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3-4-4 테크니컬 또는 메디컬 타임아웃이나
선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코치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코치 타임아웃에 대한 요청은 2인조와 단체전에 경기장 안 코치 자리에 있을 경우 요청할 수 있으니 훈련 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타임아웃 요청 시 정해진 시간을 초시계 등으로 체크해야 하며 선수 교체 시에는 교체 선수의 등급을 확인하고 교체 선수 투구 구역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각자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하고 교체 선수 중 인과 아웃을 경기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3-4-5 득점 과정에서 주심의 결정을 확인한다. 득점 과정에서 반드시 심판의 체크를 요청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 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모든 공을 투구하고 최종 득점 확인 시 컴퍼스, 줄자, 두께 게이지, 손전등 등의 거리 측정 기구를 활용해서 경기장에 놓여있는 공을 움직이지 말고 득점을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3-4-6 엔드의 중지 상황이나 분쟁의 상황에서 주심과 협의한다. 분쟁 사항이 발생 시 협의를 위하여 보치아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중지나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장에 있는 선수보다 주위의 관계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양 사이드 선수나 사이드별 주장에게 설명을 하고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선수나 주장이 주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절한 진행이 필요하다. 3-4-7 기록지에 직접 서명하거나 대신 서명할 사람을 지명한다. 서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전자기록지를 사용하는 경우 선수는 직접 OK 버튼을 클릭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주심이나 기록심이 OK 버튼을 클릭하는 것에 동의하여 기록을 확인한다. 국내 대회에서는 한 매치가 끝나면 경기 기록지에 선수들이 확인을 해야 하고 선수가 못하면 경기 보조자가 확인합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면 전자기록지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훈련 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매치가 끝나면 선수나 경기 보조자에게 서명을 요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록지에 경기 결과를 알려주며 경기에서 진 선수 쪽에 먼저 서명을 요구하고 양 사이드의 서명이 끝나면 바로 기록지에 매치 끝난 시간을 적고 심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서명해야 한다. 3-4-8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 코치나 감독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 결과는 유지된다는 것을 훈련 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본인 경기에 이의 제기가 요구되면 자신의 경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규정에 관한 제기라면 규정을 찾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5 경기 보조자 규정 BC1, BC3, BC4 하지 사용 선수는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C1과 BC4 하지 사용 선수의 경기 보조자는 투구구역 뒤쪽에 위치해야 하며 선수가 요청할 때에만 투구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BC3 경기 보조자는 반드시 자신의 보조하는 선수의 투구구역 안에 위치하되 엔드 진행 중에는 경기구역을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개인전 경기마다 경기 보조자의 참여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단체전에도 참가 인원이 정해져 있어 훈련 시 선수와 경기 보조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경기 보조자를 투구구역 뒤편에 의자를 두어 위치를 정해 주어야 한다. 3-23 경기 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휠체어의 위치 조정 또는 고정, 선수 요청 시 선수의 자세 조정, 선수 요청 시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기, 선수 요청 시 경사로 위치 조정, 선수 요청 시 BC3 종목 투구 전후의 일상적인 행동 수행 각 엔드의 종료 시 공 회수, 주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기 중에 경기 보조자의 역할은 모든 사항이 선수의 요청이 먼저 있을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에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역할이 미리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선수 대기실에서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선수와 보조자의 의사소통 방법과 역할을 알려야 한다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선수 대기실에서 선수가 심판에게
점수, 공의 거리, 심판과의 이의제기 등의 의사소통 방법과 선수 요청 시 경기 보조자가 할 수 있는 휠체어 이동, 선수 자세, 공 전달, 홈통 위치 조정,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 수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이외의 의사소통 시에는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24. 선수가 공을 투구하는 동안 경기 보조자는 휠체어를 밀거나 포인터를 조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수의 투구를 돕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BC3 종목의 경기 보조자는 엔드 진행 중에는 경기 규격을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경기 보조자의 도움으로 선수가 공을 투구할 때 홈통과 휠체어를 제외하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있으면 안 되고 동시에 투구되어도 안 되기 때문에 훈련 중 충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BC1 선수가 투구하기 위해 경기 보조자가 팔을 잡아주거나 몸통을 잡아주는지 확인해야 하고, BC3 선수는 홈통을 높여 공을 투구할 때 몸을 당기거나 공을 놓아주는 동시에 공을 출발시키는지 확인해야 하고, 부심, 선심은 BC3 경기 보조자의 시선이 경기장으로 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6 코치. 각 종목마다 1명의 코치가 각각의 경기장에 지정된 연습구역과 선수 대기실에 입장할 수 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코치가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단체전과 2인조 경기에서만 코치가 자신의 팀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연습투구, 선수 대기실,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코치와 경기 보조자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 단체전과 2인조에 함께할 경기 보조자는 훈련을 통해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숙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심판은 연습구역과 선수 대기실,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종목별 대상과 인원을 숙지해야 한다. 입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인원수만이 아니고 아이디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역할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카드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선수 대기실에서 경기장으로 입장할 때는 코치나 경기 보조자가 없는 종목에는 휠체어를 밀거나 홈통 또는 공가방과 같은 용기구 이동을 위해 미리 도움을 줄 인원을 배치하여 입장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 BC1 개인전 선수의 훈련 방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BC1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뇌성마비 등급분류 1등급 상지 사용 선수와 2등급 하지 사용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마비 부위별 분류에서 사지마비 뇌성마비이고, 그중 1등급 상지 사용 선수는 혼자서 휠체어로 움직이기 힘들며 강한 경직으로 공을 잡거나 투구하기 힘든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어 경기 중에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2등급 하지 사용 선수는 공을 차거나 밀어서 경기를 하게 되고 경기 중에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지 사용 선수의 훈련은 공을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정면으로 투구할 수 있는 몸통 중심을 잡고 경직으로 인한 좁은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과 밴드 운동을 통해 손목 부위, 팔꿈치 부위, 어깨 부위, 몸통 등의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BC2 개인전 선수의 훈련 방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BC2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뇌성마비 등급분류 2등급 상지 사용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마비 부위별 분류에서 사지마비 뇌성마비이고, 그중 2등급 상지 사용 선수로 혼자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경기 중에 공 관리를 혼자 할 수 있는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어 경기 중에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2등급 선수는 공을 투구할 때 근장력이 있어 천천히 투구할 때는 신전반사를 줄일 수 있지만 빠르게 투구할 때 강직이 일어나 상지는 굽혀지고 하지는 펴지는 근긴장도가 나타납니다. 이에 작은 저항에서 큰 저항으로 근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BC3 개인전 선수의 훈련 방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BC3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뇌성마비 등급분류의 1등급으로 사지마비인 뇌성마비 선수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비유효 지역을 넘어 정확성 있게 투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경기 보조자의 도움으로
홈통이란 보조기구를 이용해 경기에 참여합니다. 홈통에 참여하는 사지마비, 뇌성마비인 경우 언어장애가 있어 경기 보조자와의 홈통 움직임과 경기 진행을 위해 의사소통 방법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본 훈련으로 홈통과 표적과의 정확한 방향을 맞추는 연습부터 거리별 연습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중 거리와 방향을 연습을 위해서 선수의 양쪽 시력을 확인해야 하고 한쪽 눈으로 방향에 대한 조준과 양쪽 눈으로의 거리에 대한 조준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공의 홈통 높이에 따른 거리의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BC4 개인전 선수의 훈련 방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BC4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외에 몸통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지에 심한 운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코트에 공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내의 BC4 선수들 중에는 근육병 선수들이 다수이며 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최대한의 근력 유지와 관절의 구축을 막고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칭과 밴드 운동으로 모든 관절의 펴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가벼운 아령 등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주고 폐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 심호흡 운동을 통해 오랫동안 보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에 설명해드린 제3장 경기 종목 규정의 7개 세부 종목과 경기 보조자와 코치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4장 경기 용기구와 공검사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